알래스카로 향하는 배에서 제 친구가 우연히 두 선원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배는 시속 20노트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여행 내내 계속 궁금해했습니다. 노트가 뭐야? 저는 그 혼란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육지에서는 모든 것이 간단합니다. 속도는 시간당 마일이나 킬로미터로 측정됩니다. 자동차가 시속 60마일로 달린다거나 주자가 5분 이내에 1km를 완주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숫자들이며 머릿속에 명확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하지만 일단 해안을 떠나 광활한 바다로 나가거나 끝없는 하늘을 날게 되면 마일과 킬로미터는 사라지는 듯합니다. 그 자리를 완전히 다른 단위인 노트가 대신하게 됩니다. 여전히 움직임이긴 합니다. 여전히 속도이지만 그것을 측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래스카 여행을 함께한 제 친구처럼 그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그렇다면 왜 선박과 비행기는 별도의 단위를 사용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노트가 마치 마일 퍼 아워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치와 센티미터가 모두 길이를 재지만 단지 척도가 다르듯이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트의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지, 그리고 고대 선원들이 밧줄, 나무 조각, 그리고 모래시계만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입니다. 노트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날씨 예보나 비행 일정표를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노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GPS도 레이더도 심지어 정확한 시계조차 없던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광활한 바다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혼란스러운 환경 중 하나였습니다. 주변에는 지형지물도 도로 표지판도 단순히 둘러보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방법도 없었고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바닷물과 그 위의 하늘뿐이었습니다. 선원들이 직면해야 했던 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배가 물 위를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이 사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속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속도는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얼마나 멀리 어떤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없다면 배는 해류와 바람에 휩쓸려 목적 없이 표류하다가 바다에서 완전히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속도를 아는 것은 생명과도 직결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원들은 로그라인이라는 놀랍도록 간단한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47피트, 3인치 간격으로 매듭이 묶인 긴 밧줄이었습니다. 밧줄의 한쪽 끝은 나무 조각에 연결되어 있었고 이 나무 조각을 물에 던져 저항을 만들었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 나무 조각은 물속에서 비교적 제자리에 머물고 밧줄이 선미 뒤로 풀려나갔습니다.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원들은 나무 조각을 배 뒤쪽으로 던지고 배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밧줄이 점차 풀려나가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선원들은 보통 28초로 맞춰진 모래시계를 뒤집어 시간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 28초 동안 손을 통해 지나가는 매듭 하나하나가 속도의 한 단위로 계산되었습니다.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7개의 매듭이 지나가면 배의 속도는 7노트로 기록되었고 이는 배가 시간당 7해리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로 노트라는 단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임의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선원의 손을 통해 밧줄이 지나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세어 만든 단위였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을 매우 우아하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원들은 지구 자체의 격자, 즉 위도와 경도를 기반으로 항해합니다. 지구를 보이지 않는 선들로 나누어진 구체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적도를 따라 수평으로 그어진 선들은 위선, 위도의 선이라고 불립니다. 극에서 극으로 수직으로 이어지는 선들은 경선, 경도의 선이라고 불립니다. 이 선들이 교차하는 정확한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배가 육지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지 간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지 않는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로그라인에 묶인 매듭들은 단순하게 10피트나 50피트가 아니라 정확히 47피트 3인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을까요? 왜 그렇게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인 숫자일까요? 그 답은 인간이 지구 자체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 계산법은 놀라울 정도로 영리합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마일을 거리의 단위로 사용했으며 1마일은 5,280피트에 해당했습니다. 이 숫자는 로마인들에게서 유래했는데 행진하는 병사의 약 1,000번의 두 걸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은 육지의 병사들처럼 거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구를 360도로 나누어진 구로 생각했습니다. 위도의 1도를 60개의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면 그 각각의 작은 부분을 위도의 1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개념에서 선원들은 지구 표면에서 위도의 1분을 정확히 1해리로 정의했으며 이는 약 6,076피트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거리의 단위를 지구의 기하학과 직접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선원들은 자기 참조적이고 매우 실용적인 항해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의 해리는 항상 지구 어디에서나 위도의 1분과 같습니다. 문제는 선원들이 배가 몇 해리를 이동했는지 세기 위해 1시간을 꼬박 기다릴 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다에서는 파도와 바람, 그리고 선박을 유지하는 끊임없는 요구들 때문에 1시간을 온전히 기다리는 것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 28초만 지속되는 모래시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수학이 거의 아름답다고 할 만큼 영리하게 작동합니다. 만약 배가 정확히 시속 한 해리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면 정확히 28초 동안 47피트 3인치를 이동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1해리를 28초가 1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산술적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밧줄의 매듭을 정확히 그 거리만큼 간격을 두고 묶었습니다. 밧줄을 바다에 던지고 모래시계를 뒤집으면 선원들은 28초 동안 손을 통해 지나가는 매듭의 개수만 세면 됐습니다. 그 숫자는 배의 속도 노트와 직접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복잡한 계산도 단위 변환도 필요 없었습니다. 세는 숫자가 곧 속도였습니다. 다시 말해 각 매듭은 결코 임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구의 크기 자체를 단순한 물리적 측정값에 암호화하는 방법입니다. 단지 밧줄과 모래시계만으로 수세기 전의 선원들은 아무런 표식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항해는 매우 간단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밧줄의 매듭을 세는 것만으로 선원들은 배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침반의 방향과 경과 시간을 더하면 이동한 거리를 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계산기도 필요 없고 단위 변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해리 1마일은 지구 격자에서 정확히 위도 1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항해사는 속도 측정 값을 바로 해도에 적용해 선박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에 기록된 위치가 위도 10도 0분에서 10도 20분으로 바뀌었다면 선장은 선박이 정확히 20해리를 이동했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계산은 즉각적이고 직관적입니다. 반면 선원들이 육상 마일이나 킬로미터를 사용했다면 항해는 훨씬 더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그런 단위들은 지구의 좌표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모든 계산마다 추가적인 단위 변환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폭풍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그 추가 단계들이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해리와 노트의 우아함은 단순히 편리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선박에 대한 설명이라면 항공기는 어떨까요? 비행기는 바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조종사들은 시속 마일이나 시속 킬로미터 대신 노트로 속도를 측정할까요? 그 답은 항공의 초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세기 초 최초의 비행기들이 하늘을 날기 시작했을 때는 전용 항공 항법 시스템도 비행 컴퓨터도 무선 표지나 위성 유도도 없었습니다. 초기 조종사들은 수세기 동안 선원들이 사용해온 동일한 도구와 해도를 이용해 항법을 해야 했습니다. 1927년에 최초로 단독 무착륙 대서양 횡단 비행을 성공시킨 찰스 린드버그와 같은 조종사들은 이전의 선장들처럼 수평선과 위도 경도 좌표계를 이용해 항로를 찾았습니다. 초기 조종사들이 같은 해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리 단위로 해리, 속도 단위로 노트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두 시스템은 이미 호환이 되었습니다. 다른 단위로 전환했다면 항공 및 해양 차트를 교차 참조할 때 혼란과 잠재적인 오류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 역사적 이유를 넘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실용적인 논거가 있습니다. 항공기는 지구의 공류를 따라 수천 마일에 이르는 경로를 자주 비행하며 엄청난 거리를 이동합니다. 해리는 전 세계 좌표계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거리 계산에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비행은 지구 표면을 따라 대권 항로를 따릅니다. 이 경로를 해리로 항법하면 위도의 1분의 1해리에 해당하므로 육상 마일이나 킬로미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수학적으로 일관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국제 민간 항공기구 EACA와 같은 기관들은 해리와 노트를 항공의 세계 표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전통이나 고집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전 세계의 모든 조종사와 항공교통 관제사가 사용하는 모든 차트, 모든 계기, 모든 절차, 그리고 모든 교육 자료를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드는 비용과 위험은 막대할 것이고 기존 시스템이 이미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미미할 것입니다. 해리와 노트의 영향력은 항법을 넘어선 영역까지 확장됩니다. 국제해양법은 해리를 기본 단위로 삼아 구축되어 있으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국가의 해안선에서 바깥쪽으로 12해리를 측정하여 그 나라의 영해를 정의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는 그 나라가 거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집니다. 외국 선박은 현지 법률을 따라야 합니다. 군함은 입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는 이 해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국 영토만큼 철저하게 통제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 해안에서 200해리까지 뻗어 있는 구역이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 Red Ears. 이 구역 내에서 국가는 어조, 석유 매장지, 해저 광물 자원, 그리고 재생에너지 잠재력 등 천연 자원을 독점적으로 개발할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엄청난 가치를 지니며 해리의 정확한 측정이 그 권리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결정합니다. 어선이 조금이라도 너무 멀리 벗어나면 다른 나라의 영해를 침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석유 시추 플랫폼이 단 몇 해리만 잘못된 위치에 설치되어도 국제적 분쟁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선을 둘러싼 분쟁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외교적 긴장과 무력 충돌로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해상거리 측정의 정확성은 단순한 학문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지정학, 경제, 국가 안보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로그라인과 모래시계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GPS 위성은 약 12,000마일 상공에서 지구를 돌며 선박의 위치를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대 선박들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갱신하는 전자해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자동화된 비행관리 컴퓨터의 안내를 받아 초단위로 최적의 경로를 계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을 횡단하는 화물선에서부터 35,000피트 상공을 나는 상업용 여객기에 이르기까지 해리와 노트는 여전히 보편적인 표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단위는 그것을 만들어낸 기술보다 수세기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위는 변하지 않는 것, 즉 지구 자체에 기하학의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는 조용히 감탄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위성, 인공지능, 즉각적인 글로벌 소통의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17세기의 차가운 바람에 시달리던 선원이 매듭진 밧줄을 손가락 사이로 흘려보내며 모래시계에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그 방식으로 속도를 계산합니다. 숫자가 변하지 않은 이유는 지구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도 일부는 여전히 1해리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조종사가 순항 속도를 발표하거나 일기예보에서 바람이 시속 15노트로 분다고 언급하는 것을 들으면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밧줄과 나무, 그리고 모래시계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죠. 지구의 공유를 숫자로 세는 일로 바꾼 선원들에 대해서도 알게 될 것이고 노트가 단순히 특이한 해양 전통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노트는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우아하고 오래 지속되는 측정 시스템 중 하나입니다.